이번 시간에 우리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. 얘를 이제 NIC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가 뭘 얘기하냐? 얘는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들어 있어요. 얘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랜카드 얘기하는 거예요. 랜카드가 뭘 하는 카드냐? 우리 여러분들 지금 노트북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본체를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. 노트북이 됐든 본체가 됐든 우리 그런 컴퓨터에 보게 되면 이제 인터넷 선 꽂는 데 있죠. 그 인터넷 선을 꽂을 수 있는 그 카드를 보고 우리가 랜카드, 랜카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. 이 랜카드를 다른 말로 이제 이더넷 카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.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더넷 카드다, 랜 카드다, 네트워크 어댑터다,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. 다 똑같은 말. 그래서 이 랜 카드라는 거 얘는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 얘네들을 이제 서로 인터넷 선으로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그런 장치,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. 얘는 이제 정보 전송을 할 때 정보가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될 수 있도록 정보 형태를 변경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. 얘는 이제 OSI 7계층이라고 나는데 이 OSI 7계층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그 장비입니다. 여기 보게 되면 이제 OSI 7계층이라 나왔죠. 이 OSI 7계층이라는 거는 기종이 서로 다른 컴퓨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원활하게 이제 할 수 있게 국제 표준화 기구라는 곳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제정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OSI 7계층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 OSI 7계층은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자세히 배워요. 자세히 배우니까 일단은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게 OSI 7계층 중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 이제 해당하더라.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허브라는 장비요. 이 허브라는 장비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이제 허브라고 부릅니다. 얘는 이제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우리 허브입니다. 이 허브의 종류에는 이제 더미 허브라는 아이가 있고요. 스위치 허브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더미 허브라는 거는 네트워크에 흐르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연결하는 그 기능만 제공을 해줘요. 그리고 이 스위치 허브라는 이 아이는 네트워크 상에서 흐르는 그 데이터의 유무 그리고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스위치 허브요.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더미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? 허브가 한 대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단말기가 만약에 5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. 5대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. 그때 허브의 최대 대역폭이 만약에 100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. 100일 때 얘네들이 총 5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섯 개로 나눠요. 나누게 되면 이제 20씩 이제 쓰는 거죠. 그래서 너 20, 너 20, 너 20, 너 20, 너 20 하고 그렇게 이제 나눠갖고 20의 속도로 이제 서로 이제 통신을 합니다. 그럼 이렇게 쓰면 참 공평하고 좋겠죠. 근데 이렇게 쓰면 참 안 좋은 거예요. 왜 안 좋냐? 얘 지금 현재 통신 안 하고 있어요. 얘도 안 하고 있고, 얘도 안 하고 있고, 얘도 안 하고 있습니다. 얘 혼자 만약에 통신을 해요. 그러면 얘만 통신하니까 이 허브의 최대 대역폭이 100이니까 이 100을 다 써도 될 텐데 다 못 쓰는 거예요. 무조건 그냥 이 단말기 수, 컴퓨터 수로 나눈 만큼만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 거. 그게 이제 그냥 더미 허브라는 거예요. 이 스위치 허브라는 거는 네트워크상에 흐르는 그 데이터의 유무, 데이터가 있나 없나 그런 흐름을 각각 이제 제어를 한다 그랬죠. 제어를 해서 만약에 얘 통신 안 한대요. 얘 통신 안 한대요. 얘 통신 안 한대요. 얘도 통신 안 한대요. 얘만 통신 안 돼요. 그러면 그때 이제 허브의 최대 대역 폭이 100이니까 너 혼자 100 다 써.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우리 스위치 허브라는 이 아이요.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대역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역폭이라는 게 우리 일반 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만약에 1차선 그 도로가 있고 만약에 4차선 그 도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1차선에서 차가 빨리 달려요? 4차선에서 더 빨리 달려요? 당연히 4차선이 더 빠르겠죠. 그게 대역폭이에요.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 폭을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대역폭이라는 거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죠. 넓으면 넓을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우리가 쭉쭉 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허브의 최대 대역 폭이 100일 때 그때 다른 애들이 이제 통신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 혼자 100을 다 써라. 그렇게 이제 할당해 주는 게 우리 스위치 허브가 하는 일이고요. 더미 허브는 허브의 최대 대역 폭이 100밖에 안 돼요.
그리고 5대가 연결돼 있으니까 나누기 5를 해서 각각 20의 속도로만 통신해라. 그렇게 이제 나눠서 제공해 주는 게 우리 더미 허브라는 아이요. 해서 이 스위치 허브가 더미 허브보다는 좀 더 똑똑하죠. 똑똑하기 때문에 이 스위치 허브를 다른 말로 우리가 지능형 허브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. 해서 이 지능형 허브, 스위치 허브라는 이 아이는 더미 허브보다 안정적이고 속도가 빠릅니다. 이런 허브가 이제 OSI 7계층 그 계층 중에서 물리 계층에 해당하는 그 장비요. 그 다음에 이제 리피터라는 아이가 있습니다. 리피터라는 아이가 뭘 하는 거냐? 우리말로는 증폭기예요. 증폭기. 증폭기요. 우리 리피터 본 적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. 혹시 리피터 써본 적 있어요? 다 있어요. 다. 어디서 쓰냐? 노래방 가면 쓰잖아요. 노래방에 가서 그냥 생목으로 노래 불러요? 아니죠. 우리 마이크 붙잡고 노래 부르죠. 그 마이크가 어떤 역할을 해줘요? 그 마이크에 대고 내가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되면 내 목소리가 더 커지죠.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리피터, 증폭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이 있고 여기 부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서울에서 부산까지 데이터를 뿅 하고 보내줄 거예요.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까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멀죠. 그때 이제 리피터라는 이 장비를 쓰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공을 집어 던지는데 야구공을 딱 잡고 진짜 있는 힘껏 빡 하고 집어 던졌습니다. 던진다고 해서 이게 지구 끝까지 날아가요? 아니죠. 날아가다가 중간에 떨어지잖아요. 왜요? 힘이 빠지니까 날아가는 속도가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이제 땅바닥에 뚝 하고 떨어지잖아요.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 여기가 이제 부산일 때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제 데이터를 뿅 하고 쐈습니다. 쐈더니 날아가다 중간에 이제 떨어져 버린다고요. 목적지까지 도착을 못하고 중간에 이제 떨어져요. 힘이 빠져서.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뭘 사용해야 된다? 리피터, 증폭기라는 거를 써야 목적지까지 이제 날아갈 수 있더라. 해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이제 감쇄요. 감쇄. 신호가 날아가는 그 세기가 감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수신한 그 신호를 재생을 시키거나 우리가 출력 전압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주어진 그 신호를 증폭시켜서 전송하는 그 장치를 보고 우리가 리피터, 증폭기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. 얘는 이제 OSI 7계층 중에서 물리 계층에 해당하는 그 장비요.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라는 이 장비요. 이 브릿지라는 장비도 리피터처럼 신호도 이제 증폭을 해줘요. 신호도 증폭해주지만 신호만 증폭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네트워크 분할을 통해서 트래픽도 감소를 시켜주고요. 그리고 물리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서로 이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그 장비가 우리 브릿지요. 브릿지다 그러면 이제 브릿지라는 말이 우리 다리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. 해서 이 브릿지라는 거, 이 다리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떨어진 곳을 서로 연결시킬 때 사용하는 게 우리 브릿지라는 아입니다. 해서 우리 브릿지 다리라는 거는 어디다 가나요?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서울에 가면 여의도 있죠, 여의도. 그 여의도가 원래는 섬이라고요. 섬인데 전부 다 이제 다리를 다 연결시켜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. 그것처럼 얘도 이 브릿지도 데이터를 양쪽 방향으로 전송만 해줍니다. 이 브릿지라는 아이는 이제 프로토콜 변환이 됐든 복잡한 처리 같은 거 그런 건 할 수 있다 없다? 없다.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리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데이터만 이제 전송만 해주더라. 해서 이 브릿지라는 이 장비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거랑은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개의 단말기들의 통신 프로토콜을 바꾸지 않고도 우리 네트워크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브릿지라는 장비는 OSI 7계층 중에서 우리 데이터 링크라는 계층이 있어요. 그 데이터 링크의 장비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라는 장비요. 이 라우터라는 이 장비는 인터넷 환경에서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 간에 서로 연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장비가 우리 라우터입니다. 이 라우터가 뭐냐? 우리도 쓰고 있어요. 일반 사람들도 쓰고 있습니다. 내가 만약에 강원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내가 이제 놀러 강원도 강릉에 가고 싶어요. 그러면 이제 내가 차를 타겠죠. 차를 타자마자 어떻게 해요? 강원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강릉이 어딨지? 몰라요. 지도로만 봤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을 모른다고요. 모르니까 우리는 뭐래요? 차 타자마자 문 열고 시동 걸고 이제 뭐한다? 우리 내비게이션 찍더라. 그 내비게이션이 찾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. 그죠?
그때 우리 내비게이션에 강원도 강릉까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뭐 추천 경로다, 시간 우선이다, 거리 우선이다, 큰 길 우선이다, 뭐 무료 우선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길이 나오죠.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렇게 이제 찾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 이 라우터라는 장비는 데이터 전송할 때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장비가 우리 라우터입니다. 그래서 이 라우터가 어떤 역할을 한다?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해 주더라. 그래서 이 라우터는 장비는 데이터들이 이제 효율적인 그런 속도로 전송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이제 흐름 같은 것들을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. 이 라우터는 장비는 OSI 7계층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이라는 그 계층이 있어요. 그 네트워크 계층의 장비에 속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요. 게이트웨이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.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그런 출입구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요.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그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다. 그냥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생각하게 되면 대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대문을 통해서 우리 집 밖으로 나가죠.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도 우리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죠. 그래서 그런 출입구,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그런 출입구를 보고 우리가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라는 장비는 OSI 7계층 중에서 전송 계층의 장비에 해당합니다.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장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. 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매 회차마다 거의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각 장비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. 그리고 우리가 아직 OSI 7계층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장비들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도 기억 좀 해놓으세요. 어차피 뒤에 가면 이제 OSI 7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. 자, 그럼 요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